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최악을 달리고 있는 현재의 미술 경기가 언제쯤 다시 좋아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해요. 미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 미술 경기가 좀 너무 과열된 게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과열됐었을 때 너무 많은 일을 좀 벌려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트페어도 너무 많이 만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 미술 관련해서 벌려놓은 일이 많은데 그게 전부 다 팬데믹 때 미술 경기가 좋았을 때 기획을 했었던 건데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잘 될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경기까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모양새가 더 안 좋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따지고 보면은 제가 제 유튜브에 올리지는 않지만 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제가 객관적으로 그냥 전부 다 제가 뭐 감추지 않고 다 올리기 때문에 저는 물론 팬데믹 때보다는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냥 예년 수준에서 보면은 원래 미술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면은 그냥 평소랑 비슷하다. 그렇지만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원래 미술은 좀 양극화가 심하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나라 미술 경기가 해외보다 더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팬데믹 때 너무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뜨거웠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도 있어요. 제가 아시아권의 다른 여러 나라들을 가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팬데믹 때 뜨거웠었던 나라가 별로 없었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물어봐도 응? 그런 일이 있었어? 2000년부터 22년까지 미술 경기가 뜨거웠다고? 왜? 네,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우리나라만 좀 그랬었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랑 유럽도 조금 미술 경기가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좀 너무 많이 올라왔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해외보다 안 좋습니다. 여타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들은 그냥 평균을 계속 찍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더 아래인 느낌이기는 해요, 확실히.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명품하고 자동차 소비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뭐 벤츠라든가 BMW 여러 해외 자동차 회사들이 할인을 진행을 했었는데 보통 연말에 할인을 많이 하긴 하지만 지금도 파격적인 할인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브랜드의 거의 전 차종이 지금 파격적인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가 많이 안 팔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약간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나라 규모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비싼 해외 브랜드 자동차가 많이 팔리던 나라입니다. 명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막 벤츠의 S클래스가 이 정도 나라 규모에 이렇게까지 많이 팔리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보다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딜러사들이 워낙에 많은 차들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그 재고떨이를 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할인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이걸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주요국의 가계 자산 중에서 금융 자산 비중을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비금융 자산이 64.4%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64%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미국은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30%가 안 되고요. 일본은 37.9%, 영국도 45.2%, 호주 57%좀 높은 편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서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자, 이거는 KB에서 작년에 만든 우리나라 한국의 부자들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자, 이거를 보면은 한국 부자들의 자산 구성비는 2019년에는 비중이 부동산이 53%였다가 21년도에 59까지 올라갔다가 23년도 56%까지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간 건데 이 가격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뭐 한 9억이었던 아파트가 21년도에는 막 18억까지 갔었고 지금은 뭐 15억 이 정도 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요거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미술품 투자를 경험한 부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자, 과거 미술품 투자 경험이 있거나 현재 미술품을 보유 혹은 투자하고 있는 한국 부자는 30.6%로 22년 대비 5.2% 증가했다. 미술품에 관심 있는 부자가 작품당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도 높아졌다. 2022년에는 1,000에서 3,0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23년에는 6,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이 2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20년, 21년도 얘기가 아니라 22년도에서 23년도 얘기인 건데요. 이때 역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소비가 위축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소비가 위축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팬데믹 때 그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22년도에도 뭐 이렇게 한 5%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팬데믹 때 처음으로 미술품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미술품의 가치를 알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컬렉팅을 한 번 시작한 사람들은 그거를 멈추기가 사실은 좀 힘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는 의향이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사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 거라면은 이왕이면은 좀 더 비싼 걸 사야겠다. 컬렉팅의 방향이 좀 그렇게 가거든요. 처음엔 좀 저렴한 걸 사다가 비싼 걸 사는 게 좋겠다. 저도 약간 컬렉팅 방향이 그런 식으로 가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미술 경기는요, 자산의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미술 경기는 부동산 경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의 비중 중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나 알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가격이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의미가 없죠. 아직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도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던 집이 5억짜리였는데 1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체감상 나도 이제 10억대 자산가가 된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림도 좀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10억짜리 집이 다시 7억, 8억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의 소비는 자산의 증가분에 비례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돈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주식이나 이렇게 내 부동산이나 이런 게 오르면은 사람이 소비가 아무래도 씀씀이가 조금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팬데믹에 비해서 자산이 쪼그라든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게 왜 한국만의 특수성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 종합주택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자, 19년도에는 90이었다가 점점점 올라와서 21년도 12월 달 요럴 때 이제 최고치를 찍어서 22년도 8월까지 104를 상회를 하다가 다시 쭉 떨어져 가지고 지금 95.9예요.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나라 달러 환율을 봐야 된다라 그랬죠. 자, 21년도, 22년도 이때 부동산이 우리가 굉장히 좋았을 때 환율이 1,100원대였습니다. 1,100원대였는데 지금은 1,300, 오늘은 1,350원이고 1,400원을 넘어갔었을 때도 있고 지금은 평균이 1,320원, 30원 막 이렇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제가 옛날에 그거를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을 달러 자산으로 계산해 보면 어떨까라고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미 요때에 비해서 달러 자산으로 환산을 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20%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달러 자산으로 환산을 하면. 자, 근데 평균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고점에 비해서 20, 30% 하락을 했죠. 거기다가 달러 환율을 대입해가지고 20, 30%더 하락한 거를 대입을 하면은요. 어떠한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2019년 가격에 이미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달러로 환산한 자산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높은 물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원화 가치 하락으로 물가는 높아졌어요. 그런데 자산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근데 집을 짓거나 뭘 하려면은 돈은 더 들어가요. 물가가 높아졌으니까. 원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자,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왜 괜찮냐면요. 요거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부동산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미국 부동산이 우리나라처럼 폭락하지는 않았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좀 폭락했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아직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미국 사람들은 아까 봤지만 그 부동산의 비중이 되게 낮은데 S&P 500은 최근 10년 동안 그냥 쭉 오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주가가 22년, 21년도 때 최고가를 찍었다가 다시 쭉 내려와 있는데 이미 미국 주식은 이때 팬데믹 때의 최고점을 뛰어넘었어요. 자, 일본도 봐볼까요? 일본도 10년 동안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22년대에 뭐 최고치를 요때 21년도에 찍었는데 요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엄청나게 올랐죠. 네. 일본하고 미국 같은 주요국은 주식이 많이 올랐고 자산의 비중 자체가 주식이 높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호황인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EWY라고요. 우리나라 지수를 달러로 환산, 그러니까 미국에 향상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수 ETF라고 보시면 돼요. MSCY 사우스 코리아인데요. 자, 보면은 달러로 환산한 우리나라의 주가는 원화로 표현되어 있는 코스피 200보다 훨씬 낮습니다. 팬데믹 때보다도 주식이 훨씬 더 낮아져 있고요. 2018년보다도 지금 주식 가격이 낮아요. 자, 주식은 물론 우리나라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주식시장 지수가 나타내주는 거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수출로 인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고 그만큼 부동산이랑은 상관없이 전체적인 경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산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째 거의 횡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즘에 약간 좀 들썩거리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죠. 반도체 경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반도체의 수혜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가지수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주가지수가 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본도 부동산이 좀 상승하는 분위기고 미국도 주택은 계속 좀 상승을 하는 분위기인데 거기다가 주식시장까지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도 안 좋은데 주식도 안 좋습니다. 자, 주식이 뭐 2,800을 넘어간다라고 하죠. 근데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올라갔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주식이 20% 올라도요, 이미 우리나라 그 원화 환율이 가치가 20%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아웃퍼폼 하지 않는 이상 한국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자산 가격이 좋지 않은데 미술품을 살 여유가 사람들이 있을 리가 사실 좀 만무하죠. 자, 그러면은 미국이나 일본 너무 강대국하고만 비교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 강대국이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 브라질,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랑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차지하는 뭐 이렇게 경제 그런 퍼센테이지로 비교를 했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인도네시아랑도 지금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28년까지의 미래까지를 보는 건데 좀 있으면은 인도네시아랑 붙을 거를 예상을 하고 있고 멕시코는 이미 우리나라를 앞질러 가고 있고요. 캐나다도 팬데믹 때부터 우리나라를 앞질러 가고 있고 브라질도 팬데믹 때부터 우리나라 앞질러 가고 있고요. 인디아는 상승을 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하락 추세에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100%라고 따지고, 유럽이나 차이나 같은 데를 보면은, 유럽은 이제 떨어지고 하기는 하지만 차이나는 비중이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코리아는 요게 아주 밑에 있는데요. 사실은 뭐, 거의 전 세계에서 지금 영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뭐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앞으로의 전망 자체도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경제 역사상 출산율이 안 좋은데 이렇게 경기가
경제가 살아난 사례가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표로 봤었을 때 그렇고, 사실은 지금 뭐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AI 반도체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는 반도체로 좌지우지되는 경제였었는데 그거 자체도 지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수혜를 대만하고 일본이 대부분 가져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냥 뭐 하이닉스나 뭐 한미반도체 아니면 삼성전자가 조금 이렇게 나눠 갖는 수준인 거죠. 단적으로 몇 년 전에는 삼성이 엔비디아를 살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 젠슨 황이 삼성 좋아요 라고 사인 한번 해주니까 삼성 주가가 움직이는, 파워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역전을 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뭐 삼성이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다 했는데 지금은 그 위상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미술 경기가 살아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부동산 가격이 대세 상승을 해야겠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대세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금리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해서 집값이 오르면은 다행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 하지만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걸 일본이 겪었었죠. 부동산을 부양하려고 금리를 내리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 알 수 있죠. 자, 근데 일본보다 우리가 상황이 더 안 좋은 거는요. 일본은 디플레이션의 공포에 빠져 있었는데, 일본은 그래도 기축통화국을 가지고 있고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가지고 약간 자급자족이 좀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산한 거에서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 국가라는 거죠. 그리고 식량 같은 경우에도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나라고요. 필수 소비재들을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수출 경쟁력이 지금 다시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반도체 때문에 다시 나라 경제가 상승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봐도 옛날만큼 상승하기는 힘들고, TSMC랑 기술력의 격차가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반도체의 수혜도 일본이 더 많이 보고 있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현대차가 삼성보다 영업이익을 앞지르지 않았냐. 이제 현대차가 먹여 살릴 것이다. 근데 그게 삼성전자가 옛날처럼 영업이익을 내는데 현대차가 그걸 앞지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현대차가 앞지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잘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체 다음에 2차 전지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사활을 걸었었어요. 근데 2차 전지도 지금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다음에 제2의 먹거리로 2차 전지를 해서 2차 전지를 나라에서 엄청나게 밀었는데 2차 전지가 지금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가 지수는 부동산 지수를 선행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오르고 부동산이 그 다음에 따라온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그렇게까지 사실은 밀접함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자산에서 70% 이렇게 하지만, 그나마도 전체 평균이나 아니면 부자들을 본 거고, 서민들은 거의 전체 자산의 거의 100%가 부동산밖에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전 재산인 경우가 사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자체가 내 아예 그냥 전 재산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간다고 해서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달러 환산으로 한 우리나라 주가는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들은 팬데믹을 아득히 뛰어넘은 주가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팬데믹 근처도 못 갔다. 팬데믹 고점에 근처도 못 갔다.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은 팬데믹 고점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린 상황인데, 최소 우리나라도
요거 이상은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아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산업이 좋아졌구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어둡고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그만큼 올라가면은 부동산이 같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팬데믹 때보다 고점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팬데믹 때보다 고점을 찍어야 그 다음에 부동산이 더 이상 올라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팬데믹 때만큼 찍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막 코스피가 3천 간다 어쩐다 하는데 3천 가더라도 달러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3천이 아니라 3,300 이상 가야지 팬데믹 때의 고점 이상을 그때부터 찍는 거고 그때부터 부동산이 조금 더 괜찮아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힘든 것 같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힘든 것 같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미술은 언제나 양극화였고요. 미국, 일본이어도 예술가는 사실 어느 나라나 힘들어요. 네. 예술가가 먹고 살기 좋은 나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예술가만 살아남을 뿐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하면 안 되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해서 우리나라에서만 가격을 올려서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게 팔리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죠. 저도 그럴 수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제가 우리나라 시장만 봤다라고 하면은 제가 가격을 지금보다도 몇 배로 더 올려가지고 옥션 같은 데서도 좀 장난들 좀 하고 갤러리랑 여러 가지 해서 하면은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해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저는 해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격도 그렇게 제가 억제를 하고 해외 활동에서 조금 더 저변을 넓히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능력 있는 예술가는 사실 나라에 구애받지 않고 뭐 나라 경제가 잘 되든 말든 그냥 이 사람 개인의 능력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예술가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뭐 나라 경제가 좋아서 미술이 또 호황이 오면은 그 혜택을 받은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호황일 때 전 세계 미술품들을 막 사들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네 아이러니하게 혜택을 봤어요. 어쨌든 간에 자 기존에 2007년에 미술 호황이 있었고요. 2021년 호황이 있었습니다. 14년 만에 돌아왔던 미술 호황인데 다음은 언제가 될까요? 뭐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네, 유명한 예술가들이 있었고 IMF가 있거나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어도 지금의 거장들은 그때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제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이거 자체가 내 미술의 펀더멘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야, 그럼 너는 이런 거 왜 만들고 있냐? 저는 원래 이런 거 분석하고 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살면서 저는 이런 쓸데없는 분석을 많이 해서 야 너는 승윤아 너는 도대체 왜 그러고 사니? 라고 하는데 이게 저의 아이덴티티가 돼버렸고 제 작품 자체가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쓸데없는 세상을 연구해가지고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네, 쓸데없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이밍이에요. 사람들이 또 미술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그래도 미술판에서 그러니까 오래까지는 아니지만 살아남은 입장에서 보면은요, 무슨 자기가 뭐 평론가다, 무슨 뭐 갤러리스트다 막 하면서 이렇게 또 시장이 안 좋으면은 작가들에 대해서 막 비판적인 시각을 막 내고 막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막 그래요. 뭐 그게 맞는 얘기도 있겠지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신경 쓰고 살아왔으면은 네, 제가 아마 지금 예술가 활동 못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했겠어요. 근데 예술가의 삶은 그 예술가밖에 모릅니다. 갤러리스트나 평론가는 정말 예술가의 삶을 1g도 몰라요. 네, 진짜 0.1g도 모릅니다. 차라리 옆에 있는 와이프나 남편의 조언을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